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영업 똑똑하게 준비하자라는 강의를 맡은 골목의 전쟁이란 책을 쓴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말 그대로 이제 자영업을 어떻게 준비할, 어떻게 좀 현명하게, 똑똑하게 잘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실 겁니다. 아마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근데 왜 내가 자영업을 들어야 되나? 자영업에 관한 강의를 들어야 되나?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발할라라는 이제 단어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발할라. 발할라 이게 뭘까요? 발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구 신화에서 이제 전사들이 가는 일종의 사후세계, 천국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기 이제 바이킹 같은 이제 유명한 이제 전투 이제 민족들이 전사들이 전쟁에서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으면은 그 위대한 전사들이 가는 일종의 천국 같은 곳이 발할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할라는 어딜까요? 직장인들이 커리어를 밟고 가는 발할라는 어딜까요? 대부분의 발할라, 대부분 이제 커리어를 밟는 직장인들의 발할라는 바로 치킨집일 겁니다. 예, 뭐 많이들 하는 농담이죠. 처음에 이제 뭐 문과를 나오든 이과를 나오든 결국에는 우린 모두 다 치킨집을 하게 돼 있다고요. 처음에 뭐 문과 나와서 이제 문송하다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취업이 잘 안 되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엔 치킨집 창업을 하게 돼 있고, 이과를 나와서 열심히 이제 회사를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커리어의 한계가 도달하기 때문에 치킨집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모든 직장인들의 커리어상의 발할라는 어떻게 보면 치킨집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치킨집이란 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 뭐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실제로도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자영업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늘 이제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도 여러 번 소비를 하고 이제 뭐 하루 종일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이제 자영업자들과 맞부딪히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영업자는 다 어디에 왔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이제 치킨집 사장님, 단골 치킨집, 뭐 호프집의 사장님, 그런 분들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애초부터 생각했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통계 시점마다, 조사 시점마다 조금씩 차이가 보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 진입자의 직전 직업을 살펴보면은 임금 근로자, 우리 같은 이제 그 샐러리맨들이죠. 이런 직장인들이 대부분 50에서 55%를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나머지 절반은 또 누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비취업자, 아예 지금 일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4분의 1 정도. 그리고 자영업자, 기존에 이제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폐업을 하고 새로 이제 다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또 이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전체 자영업자들의 절반 정도는 사실상 임금 근로자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자영업을 했다가 그만둔 사람들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중에서 또 임금 근로자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영업이라는 것이 일반 이제 근로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은 실상은 우리와 우리 커리어와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시작한 임금 근로자 중에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20대가 14%, 그리고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0%와 3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대 이상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30대에서 40대들이죠. 커리어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30대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관리자의 길을 밟아 나가는 40대들. 이 사람들이 이제 61%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대 이상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퇴직 세대들이죠. 은퇴 세대들이 25%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이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두 그룹이 똑같은 그룹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직장을 잘 다니다가 내 길은 이 직장인이 아니고 자영업에 있다. 그래서 자영업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40대 이상이 그렇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대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30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자기 커리어를 어느 정도 조금 쌓아오다가 일찍 시작하는 케이스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 자기 사업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이제 뭐 일정 조건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40대는 어떻습니까?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혹은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40대 이상은 그렇지가 않죠. 40대 이상 세대들은 대부분 기혼자이고 그리고 부양해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커리어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당연히 그 사업을 준비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40대 이상 그리고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40대 이상의 세대의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커리어를 이어나가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창업 준비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업 준비 기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의 준비에 들이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3개월 미만 정도를 준비 기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미만인 사람들만 하더라도 70%가 넘습니다. 즉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데 반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겨우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이 취업 준비에 들이는 기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구직 활동에 들이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0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것은 자신의 자산을 들여서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개척하는 일인데 반년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굉장히 짧은 감이 있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커리어에 한계가 부딪혀서 새로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은 대부분 시간이 쫓기는 경우가 많죠. 그냥 자기 혼자 몸만 건사하는 이제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오래 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쉬면 쉴수록 그 비용만큼 이제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부분 시간이 쫓길 때거든요. 마트나 홈쇼핑이나 주문 폭주, 그다음에 수량 마감 같은 게 걸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시간이 쫓겨서 좀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그와 마찬가지 일들이 자영업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폐업률은 자영업의 준비 기간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5년 내 폐업률은 약 70% 정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업 준비 기간 반년 미만이 약 70% 정도죠. 그 말은 뭐냐? 준비 기간이 길지 않으면 그만큼 폐업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폐업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또다시 급하게 창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에 또다시 폐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남의 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난 자영업 안 할 거야. 나는 내 꿈은 건물주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은 건물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물주 된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 아셔야 할 거는 건물주라 하더라도 이런 비즈니스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몰라도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는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얘기할 때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주거부동산도 그렇죠. 입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 입지를 해 있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상업부동산도 전통적으로 입지를 중요시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상업부동산의 그 입지라는 것은 유동인구가 그 입지를 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입지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중심이 되는 것은 유동인구가 중심이 되고 거기서 발생한 자영업이라는 것은 사실 유통업을 얘기한 겁니다. 수많은 자영업 중에서 유통산업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유동인구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이 유통업이 자리하기 적합한 지역이고 그만큼 유통업에 있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높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상업부동산도 그만큼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높은 가치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이 유동인구의 가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란색은 H&M 의류업체죠.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은 인디텍스라 해서 바로 자라의 모기업입니다. 이 역시 패스트 패션을 주도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초록색 선은 월마트입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H&M 같은 경우는 이 하락세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라나 월마트의 경우에도 2010년대 초반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통의 핵심은 사실 이런 것들이죠. 유통의 핵심은 의류 유통이나 이런 소매 유통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매 유통의 거대 공룡들이 과거 같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더 장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윤 내는 게 과거만큼 못하다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바로 이커머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과거만큼 실제로 매장을 찾아가서 상품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커머스,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주문을 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선입니다. 이 주황색 선을 보시면 쭉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2016년 기준으로 8%를 조금 넘었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치면은 9% 가까이 됩니다. 9% 조금 넘겼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당장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아마존이라는 거대 공룡 때문에 유통산업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아마존 때문에 유통산업이 전체가 침체하고 있다. 아마존이 모든 것을 배송하기 시작하고 배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 옛날만큼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잘 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에 보신 뭐 자라나 H&M 같은 그런 전통적인 유통 이제 기업들이 과거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 도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우 10% 정도인 이커머스 비율이 10% 정도인 미국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요? 이미 16%를 넘은 지 오래고요.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20%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거의 미국의 2배 정도죠. 미국의 2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런 데에서 위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유동인구의 가치가 과거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유동인구의 영향력이 과거보단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 입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평가법으로는 손해를 보기 쉽다, 이건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엇을 합니까?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일반적이죠. 그 기업이 무엇을 팔고 그 기업이 어떤 서비스를 행사하고 그 기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를 판단하고 매출과 수익률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냥 그 주식이 전날 올랐다고 해서 사는 건 사실 투기적입니다. 근데 부동산,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는 왜 이때까지 그걸 안 썼을까요? 왜 이때까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냥 월세만 따박따박 내면 상관없다. 그쪽 비즈니스가 뭘 하든 상관없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꾸민 건물주가 되시더라도 비즈니스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자영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입지 영향이 계속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상업부동산의 가치는 임차인의 비즈니스의 가치에 근간해 있죠. 결국 우리 모두가 직장인뿐만 아니고 임대인조차도 이 비즈니스를 모르면은 앞으로 어려움에 닥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영업을 이제부터 알아봐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